제 결혼식 날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식당 일과 청소 일을 병행하시며 저를 키웠습니다. 학비 한 번 밀린 적 없었고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늘 해봐라고 말해주셨죠.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셔도 집에 오면 제 밥부터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손에는 늘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성할 날이 없었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결혼식 날도 그랬습니다. 본인은 주인공이 아니라며 튀지 않게, 민폐되지 않게 그저 단아한 한복을 입고 조용히 하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부끄럽기는커녕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가족이 될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부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는 청소부가 아니라 제 인생을 지탱해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니까요.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밀려들었고 그때 한 아이가 들고 있던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청소도구를 챙겨와 바닥을 조용히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누군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에 밴 습관처럼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을 뿐이죠. 그때 준비를 마친 시댁 식구들이 예비 신랑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웃음소리가 먼저 앞섰고 주변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주인공처럼 당당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계셨죠. 그리고 그 순간 바닥을 닦고 있던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금이 몇 시인데 청소가 안 끝난 거예요? 하객들 미끄러우니까 빨리 좀 정리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걸레를 꼭 쥐고만 계셨고 주변 사람들 역시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친정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제 친정엄마세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꼭 이런 날까지 티를 내야겠니? 본색은 감출 수 없다더니. 그러면서 아들에게 너는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왔니라고 말하며 눈을 흘겼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엄마와 함께 청소 일을 하던 친정엄마의 지인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지인들 옷차림은 모두 깔끔하고 단아한 정장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단정했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요소는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직업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서는 자세, 말을 아끼는 태도, 상대를 먼저 살피는 눈빛. 그건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배려요 품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엄마와 함께 같은 걸레를 쥐고 같은 새벽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장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늘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낮춰보는 이들이 말하는 직업과 삶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사람의 격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요. 그날 식장에서 가장 품위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엄마와 그 지인들이었습니다. 엄마 지인들이 결혼식장 직원인 줄 알았는지 시어머니는 그들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하객들 올 시간에 청소라니 서비스가 엉망이네. 빨리빨리 끝내세요. 그분들 중 한 분이 엄마 옆으로 다가와 걸레를 빼앗으며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은 딸 결혼식이잖아요.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아이들이 음료수를 쏟아서라며 말을 흐리셨습니다. 참다 못해 지인 한 분이 시어머니에게 이분을 청소부가 아니라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엄마는 급히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저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듯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이죠. 그때 다른 지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러시면. 순간
친정엄마 표정이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말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그 지인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우리의 결혼식이야. 그 손에는 수십 년을 버텨온 힘이 담겨 있었고 상대방을 다독이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지도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딸이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품이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태도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회장님이라는 그 말에 발끈하여 입꼬리를 치켜올리며 사돈이 회장이면 저는 대통령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던진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조롱과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제지하듯 지인들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마치 자신이 상처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 이 결혼식만큼은 흠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처럼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침묵은 참음이 아니라 버팀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침묵을 깨려는 듯 하얀 장갑을 다시 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하객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신랑 측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친정엄마의 직업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낮춰야 자기 자리가 확인된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신부 대기실로 걸어갔습니다. 엄마를 혼자 남겨두고 대기실로 가려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발걸음은 앞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계속 엄마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내 엄마를 낮춰서 자기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사람들과 나는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야 하는 걸까? 결혼식은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엄마는 제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조롱과 멸시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냥 넘겨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은 복잡했고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저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이 평생의 시작이라면 침묵 또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가 저는 사회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하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로 모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장하려고 서 계시는 친정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차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엄마. 시어머니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계십니다. 제 엄마입니다. 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식당과 건물에서 청소하시고 설거지를 하시느라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삶이 부끄러워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신랑 측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은 누군가를 낮춰서 완성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가족이라는 말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 침묵을 깨고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무대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원래라면 박수와 음악이 울렸을 통로였지만 그날 그 길에는 아무 소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신랑 측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소부 딸 주제도 모르고 분수에 맞지 않게 교만하다. 우리 아들이 대학병원 교수인데도 얼마나 너그럽고 인자하게 받아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거리낌 없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이 가진 우월함이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단 한마디도 사람에 대한 존중은 없었습니다. 오직 신분, 직업, 체면만이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엄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따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삶을 붙잡아 온 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도, 체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그 길은 결혼식의 퇴장이 아니라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입장이었습니다. 사람을 낮춰야만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관계에서 나와 존엄을 먼저 세우는 삶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문을 나서려는데 저희 측 하객들이 조용히 일어나 엄마와 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박수도 치지 않았고 환호성도 지르지 않았고 신랑 측을 제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둘의 뒤를 조용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조용히 앞장서서 걷는 것으로 지인들의 응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침묵은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가는 기준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나를 키운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만 같은 길을 걷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결혼식 위약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예물 반환 청구 소송까지.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 문장들 속에는 그날의 모욕과 조롱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인 파기로 인한 손해, 상대방의 일방적 귀책이라는 말들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고소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를 본 엄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넘겨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야. 엄마는 그날 식장에서처럼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집안이면 끝까지 그렇게 할 거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고개 숙일 일 없잖아.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았고 저는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에게 당당하게 친정엄마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예식장 이름으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넣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웃던 이름, 그렇게 낮춰 부르던 청소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젊은 시절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예식장을 시작했고 그곳을 수십 년간 키워 지금의 최고의 예식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손으로 바닥을 닦던 사람이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되었고 새벽에 청소하던 사람이 수천 쌍의 결혼을 책임지는 대표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제야 그 남자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고 말끝마다 변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엄마의 삶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서본 자리만큼만 세상을 안단다. 그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개 숙이며 살아온 시간은 결코 낮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